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SB 그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화 변호사가 그 신청을 했다는데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건네준 그 USB 그걸 예, 예. 공개 청구를 한 거죠, 그 내용을. 예, 통일부에다가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 통일부가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제가 지난달 21일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요. 네, 어제 비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통일부에서. 네. 그러니까 갖고 있다라는 건 본인들도 인정을 한 거고요. 근데 갖고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비공개 사유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뭐라 그래요? 뭐냐면 국방 등의 국익을 해친다. 그걸 공개하면 어. 국방의 이익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국방? 그러면 국방에 해칠 만한 뭐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네, 그럼 거기 안에? 있다는 거죠. 있다는 네. 거죠. 우리가 의심했던 게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국방을 해치려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던가 아니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USB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국 그거는 북한의 군사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네.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다라면은 그거는 군사기밀이고 이적죄하고 간첩죄에 일단 딱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행정소장을 바로 넣었죠. 예. 네, 넣었기 때문에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인용이 되면 예. 그럼 이제 통일부에서 USB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전 국민에게 그게 이제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니,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인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권영세 장관이고, 그런데 왜 이걸 공개를 못할까? 이게 폭발력이 아주 엄청난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권영세 장관이 결국 결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이 비공개 결정의 내용대로 예. 진짜로 그러면은 국방에 해가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밖에는 저희는 볼 수가 없고요. 예. 뭐 그렇다면 권영세 장관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 내용이 알려지면은 이게 엄청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게 이건 파괴력이 엄청난 게 있구나. 예를 들어 진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면은 예. 그러면은 비공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권영세 네. 장관도.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근데 그거는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말했던 내용, 뭐 원전은 전혀 없다, 공개해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과는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제 기존의 문재인 정권은 뭐 당당하게 얘기했으니까요. 예, 단순한 발전용 원자력 발전만 되면 국방에 해친다 이거까지는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그렇죠. 뛰어넘는 뭔가가 있나 보네요. 네, 발전소가 아닌 뭔가의 원자력에 대한 거래도. 예, 물론 이제 국방이라는 게 하나의 예시로 든 거일 수도 있지만 예. 그 법조문에 보면은 국가 안전 보장, 통일, 국방, 외교 요런 데에 이제 해가 되면은 비공개 결정인데 예. 통일부에는 그 중에서 국방을 딱 찍어서 적시를 해놨습니다. 뭐가 국방에 국이 해친다. 뭐가 국방에 해친다고 그럴까? 야, 이거 엄청난 정말 얘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거기에 국방을 해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명확하게. 그러네요. 그리고 그걸 내용을 제가 이제 간첩죄와 이적죄에 고발한 중앙지검에 오늘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이 USB 안에는 지금 국방을 해치는 내용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적죄, 간첩죄 수사를 빨리 네. 속행해서 저거를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의견서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도 더 이상 이 수사를 피할 명분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완전히. 그러네요. 아니 통일부가 명확하게 지금 권영세 장관이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국방에 심각한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중앙지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 비공개 결정 자체가 우리가 화도 나지만 그 자체로서 많은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드러난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간첩죄의 요건이 이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공개 결정이라는 거는 지금 국가기밀이 들어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양쪽 행정소송도 이길 수 있고, 네. 또 간첩죄 수사도 촉구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일타쌍피의 비공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구주와 변호사의 그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행정에서 이기면 USB 내용이 공개되고, 그렇지. 또 수사를 해가지고 문재인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일거양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자, 지금 행정소송을 넣으면 절차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뭉개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진짜 국가기밀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피고가 재판부에다가 USB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합니다. 네.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제출을 하면 재판부가 그 내용을 보고 이거는 비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판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소송은 재판 절차가 그렇게 오래 끌 필요는 없어요. 그러네요. 오래 걸리지 않아서 보통 한 올 가을쯤이면 빠르면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예.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 재판 결과는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해 말중에는 USB 내용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다만 이거는 통일부가 제작한 USB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에게 실제 전달된 USB와 똑같은 내용이 공개되리라고는 또 보장할 수는 없죠. 그렇죠. 통일부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때 그 USB에 해놓고 사실 실제로 전달을 할 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라든가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다른 걸 만들어서 전달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예. 그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기 바꿔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예. 어쨌든 통일부 거는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 네, 실제로 전달한 건 이제 문재인을 수사하면서, 네. 윤건영 수사하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검찰이요. 네. 야, 근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휘하의 통일부도 조심스럽게 국방을 해친다고 나온 거 보면 USB 내용이 통일부 거임에도 불구하고 바꿔치기 안 했어도 이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꿔치기 전에도 이미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내용이 이게. 그러면 이게 바꿔치기가 됐다라면은 진짜 뭐가 들어있을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야. 근데 이거를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도 이 여당에서는 네. 아무도 이거를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도 없고 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야, 네. 이거 엄청난 건데 USB가 언제서부터 이 문제거리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 당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나? 그럼 거기도 이게 나오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려고 하나? 거기가 조금 이상한 게 왜 서해 TF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그때 막상 고발을 할 때는 문재인은 또 빼고 고발을 했었습니다. 아하. 서훈이니 정의용 박지원 이렇게 고발하면서 문재인은 빼고 고발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킬까봐. 아하. 어차피 필요하면은 검찰이 문재인을 불러서 고발할 거니까 우리는 빼고 고발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에 대해서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저희 자유통일당이 나선 거죠. 그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도 USB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집권 여당에서 없고 집권 여당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하는 권영세 장관이 있는 통일부에서도
국방을 해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들버들 떠는 게 이 도대체 예. 뭐 어느 정도 파괴력이길래 이렇게까지 예. 이거 USB로 문재인을 잡으면 이거 한 명만 잡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종북 주사파를 완전히 일거에 소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말 핵무기 같은 게 바로 이 USB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USB를 정말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파고 들어가지고 네. 행정이든 고발 형사든 하여튼 끝까지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럼요, 예. 구조화 변호사 이거 아주 굉장히 지금까지도 중요한 일 뭐 많이 해오셨지만 이거 상당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결과 나오는 대로 좀 우리 이봉규 TV에도 좀 이렇게 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바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조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야, 이게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요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네요. 자, 이 내용이 엄청난 거는 이제 나왔습니다. 보통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국방의 이익을 해친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권영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직인데 대학 때부터 선후배 관계라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엄청난 내용인데 이걸 잡고 이걸 섣불리 까면은 저거니까 목줄을 딱 잡고 문재인과 뭐 그 팀을 그냥 일망타진을 하는 것보다 잡고 약점을 딱 잡고 핸들을 하려고 좋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고 문재인은 야 법적으로 내가 이제 곧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장외투쟁 그래서 이제 조국도 내세우고 뭐 쭉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책방도 열고 책방 정치도 하면서 다시 어떻게 뭐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뭐 장외로 자기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장외로 여적죄 이적죄가 딱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USB로? 야 그럼 그런 거를 문재인도 냄새 맡았고 윤석열 정부는 요걸 딱 쥐고 사안을 봐가면서 다른 걸로 일단 잡고 여차 까불면 이걸로 그냥 이거야 뭐야 야 갈피를 못 잡겠네요. 하여튼 가을이면은 이르면 가을이면 요 USB 내용이 정부 공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다는 게 구조화 변호사니까요. 이 내용 마사지 되기 전 내용이라도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바꿔치기 하기 전 내용이라도 와 그렇지 그러니까 공개를 안 했던 거지 이것들이 지켜봐야 되겠네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단죄를 해서 종북 주사파 일망타진해야 되겠습니다. 소탕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